1990년대 국내 20위권 재벌이었던 한보그룹을 기억하십니까? 무리한 사업 확장 끝에 부도가 나면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이어지는 잇따른 대기업 도산의 신호탄이 됐는데요. 그런데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이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로 국적까지 세탁해서 살아왔는데 아들은 잡혔는데 이 재판 도중 병을 핑계로 출국해서 종적을 감춘 아버지 정태수 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 이번에 송환된 건 정태수 회장의 4남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신분으로 아예 국적까지 바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이자 한보그룹의 전 부회장이었던 정한근 씨. 21년 만에 덜미가 잡혀서 국내로 송환된다는 걸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채널A 법조팀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우선 정한근 씨가 사라진 건 1988년입니다.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회사를 세우고 회사 돈 3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밀항을 했고요. 종적을 감췄습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여러 국가와 공조 수사를 벌였고요. 마침내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하며 지내는 걸 파악했습니다. 낌새를 알아챈 걸까요? 정한근 씨는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파나마에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정 씨를 붙잡아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도 정말 여러 가지고요. 뭐 도피 루트도 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21년 동안이나 붙잡히지 않고 도피 생활을 했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정한근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55살이니까 그런데 21년을 도피했다면 거의 뭐 인생의 절반을 도피하는 데 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1998년도에 도주했거든요. 해외로. 그때 도주할 때 아마 그 당시에 그 검찰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쪽에 그 정 씨의 처라든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갈 때는 그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모 씨가 스폰서로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해요. 초대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모 씨는 초대해놓고 정작은 지금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보니까 신문 세탁 과정이 아주 지금 나옵니다. 다니엘 승현이라는 영주권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 얻었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 영주권을 얻을 때는 승현으로 이름 바꿔요. 이름이 또 바뀌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 2011년도에 미국 시민권에는 헨리로 바꿉니다. 헨리.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저기 보시다시피 캐나다 시민권 받을 때 다시 다니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쭉 이름까지 변경해가면서 신분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 뭐 정한근 씨 입을 통해서 검찰이 잡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정한근 씨의 아버지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인데요. 12년 전에 재판을 받다가 병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서 지금까지 종적을 감췄지 않습니까? 네. 정태수 씨는 원래 1997년에 한번 부도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2002년에 형 집행 정지로 보석이 됐어요. 사면이 됐습니다. 그 전에 15년 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07년에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다시 이제 또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심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으로 이제 도피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2007년에 사라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한보그룹은 5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부도를 내고서 말이죠. 그 당시 재계 14위였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제 뭐 대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키르기스탄에서 뭐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환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 2,200억이 넘는 그런 세금 체납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는 환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체납액만 2,2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무리하게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지난 1997년 부도를 냈고요. IMF 외환 위기로 가는 기업들의 줄도산이 뒤를 잇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국회 청문회장에서는 태연하게 약까지 챙겨 먹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보고 오시죠. 평소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전립선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는 게 9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역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역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청문회 모습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라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정 회장 같은 경우는 192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96살이 되죠. 96살이 되는데 이 해외로 도피한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종적을 감춰버려서 여전히 검찰도 생사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1년 만에 잡힌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과 관련해서 뜻밖의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한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돌아가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직접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어제 검찰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정한근 씨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한근 씨와 정태수 씨가 특수관계, 그러니까 부자관계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죽은 사람은 왜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도, 정한근 씨의 잘못도 죽은 사람, 아버지의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정한근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정태수 씨의 행방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계속 추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어야 할 죄값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내 죄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김목준 의원님, 네.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일단은 이 사람이 그 죽음을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해외 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조이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 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게 1번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망을 했다는 게 특정이 된다면 그 책임의 소재.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이걸 따져야 되겠는데, 우선은 아마 에콰도르에서 1년 전에, 작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이 수사관이 특파돼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이 에콰도르에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검찰이 이걸 믿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 드는데, 아들이 이미 뭐 국적까지 세탁을 해가지고 뭐 21년 동안 도피를 했으니까 아버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태수 회장이 지금 사망했다고 아들 진술입니다. 다른 사람 지인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사망 신고를 했냐 안 했냐면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에콰도르 정부에서 인터폴 요청이든 다른 요청을 해서 사망 확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으면은 장례식을 했을 건도 있을 거고 증거 사진을 확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사항을 사망으로 안 보는 거죠. 네. 뭐 정태수 회장은 현재는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를 한 신분이라고 했지만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한보그룹이 강남에 있는 은마 아파트를 지으면서 승승장구를 했었죠. 예, 이 정태수 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1974년에 한보 상사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보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세계 14위까지 올라가죠. 정말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5조 7천억 원의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정관계 로비를 통한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IMF에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그 1997년대 그때 이제 여러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죠. 대우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보그룹의 어떤 이런 부실 대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IMF가 왔다, 여기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에서도 아주 당당하다 그럴까요? 뻔뻔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태수 회장은 결국 1997년 청문회의 증인석에 섰지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의 청문회장에서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시죠. 돈만 주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때리고 안 될 때 흘러가는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있는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양기로 올라가서 금기로 내려오면은 그 산 전체를
알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언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음지종만 비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은 나도 눈물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얘기한 대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우리 옛말이 있죠. 이 정태수 부자에게는 이 세월이 무려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숨어 있어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야 되겠습니다.